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모바일센터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예, 오늘은 여성형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한 20년 훨씬 전에 모발 이식을 무모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치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무모증의 대상은 대부분 여성이었고 약간 부끄러운 부위이기 때문에 치료법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방법을 모르고 치료를 못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의 방법이 알려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회적인 관습이라든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일부러 거기에 모발을 심는 분들이 적어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자분들이 치료법을 몰라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여성형 탈모증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여성 탈모증이 남자처럼 대머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유전적으로 약간 밀도가 적어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발을 쓰거나 아니면 흑채를 뿌리면서 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성형 탈모증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남성형 탈모증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성이. 그래서 이것도 유전적으로 되는 거지만 남자와의 양상이 좀 많이 다르다. 남자는 헤어라인이 무너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반면에 정말 다행히 여성분들의 여성형 탈모증은 헤어라인이 유지가 돼요. 앞에 헤어라인이 유지가 되고 뒤에 밀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성형 탈모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유전적인 질환이라는 걸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평생 사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이제는 좀 많이 알려진 편이죠. 그래서 여성형 탈모증도 남성형 탈모증과 마찬가지로 모발 이식으로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한 5년 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동반 탈락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머리가 이렇게 많이 숱이 꽤 있는데 거기 모발 이식을 했을 때 부작용, 그 다음에 생착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권하지 않는 모발 이식 센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의 경험에 의해서, 물론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수술을 심는 방법을 잘 고려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증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환자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동반 탈락에 대해서죠. 동반 탈락은 영구적인 동반 탈락과 일시적인 동반 탈락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영구적인 동반 탈락이라는 거, 특히 수술을 할 때 기존의 모낭과 신도 모낭이 같이 주는 케이스를 얘기하죠. 이거는 과거에 이 동반 탈락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머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처럼 그냥 막 심는다면 계속 겹치게 되겠죠.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영구적인 동반 탈락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기존에 있던 모발이 상하게 되겠고 들어가는 모낭도 상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 잘 수술을 한다면 머리를 잘 갈라서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잘 심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증모법이라고 얘기하고, 대부분은 여성형 탈모증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남성형 탈모증일 때도 머리가 있는데 밀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같은 증모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증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팩터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기존의 모발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어시스턴트의 그 숙달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 시야라고 말씀을 드리죠. 수술 시야라는 것은 수술 시야가 굉장히 잘 보이고 편해야지만 잘 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심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약을 적절히 써가지고 피가 나지 않는 아주 깨끗한 시야를 유지해야 되고, 모발이 많이 있다면 모발을 잘 갈라가지고 사이사이에 심을 수 있는 어시스턴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따가 52세 우리 환자분 케이스를 보겠지만 이 케이스도 보통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에 심을 때에 비해서는 어시스턴트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잘 갈라줘 가지고 심을 수 있게 잘 갈라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이 어시스턴트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수술력이 1년, 2년에 얻을 수 있는 기술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각 수술 병원에 이런 인력이 우수한 인력이 없다면 성공적인 여성형 탈모증이나 증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행히 상당히 실력이 좋은 어시스턴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머리를 잘 갈라가지고 사이사이에 잘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케이스를 좀 보시면 52세 환자분이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 가운데 요 가르마 부위죠? 요 가르마 부위가 상당히 좀 많이 비어 있고, 요건 이제 가르마 부위는 머리가 갈라지는 부위라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케이스죠. 전반적으로 밀도가 없는데 가르마가 갈라져 가지고 거기가 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여자의 여성형 탈모증의 케이스를 1, 2, 3으로 나누는데 2에서 한 3 정도로 약간 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부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절개나 비절개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혼용으로 선택을 했고, 절개로 약 4,000모 정도를 목표로 했고 비절개로 한 1,500모 정도를 목표로 해서 5,200모 정도를 심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형 탈모증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만 없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밀도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요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공요부라는 건 우리가 머리를 얻는 뒷부분을 얘기하는데 거기도 아마 필시 머리의 밀도가 상당히 낮아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맥스 5,000원으로 심게 되면 4,200모 5,000원이 나오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고 3,000모대나 3,000에서 3,500모가 가장 많이 나왔고, 우리 환자분도 약 3,500모 정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뒷머리의 밀도를 보고 그거를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비절개를 좀 더 권했습니다. 한 1,500모 정도를 더 권해가지고 5,200모 정도를 심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절개나 비절개를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쉽게 같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습보다 적게 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절개와 비절개를 해가지고 밀도가 좀 적어도 최대한 많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일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르마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가르마를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저희는 환자분한테 꼭 여쭙고, 만약에 가르마의 위치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처럼 이 가르마 부위를 많이 심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옆으로 갈수록 밀도를 떨어지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네, 1년 뒤의 모습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한 5,200모 정도를 심어서 이렇게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상 밀도를 생각하고 아주 빽빽한 정상인들을 생각했다면 그 만족도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연출을 하고 굉장히 넓은 부위에 몇만 개가 있어야 될 때를 우리가 몇천 개를 심어가지고 좋게 하려면 연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수술 후에는 어떻게 연출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 머리를 넘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머리에 힘이 없다면 펌을 해가지고 볼륨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1년 뒤에 우리 환자분은 우리가 말씀드린 연출법을 충분히 이용을 했죠. 그래가지고 마치 5,000개를 수만 개가 심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게 보이게 하려면 기본적인 모수가 들어가서 생착이 돼야지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뒷머리에 밀도가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머리카락이 꽤 있었고, 그 다음에 굵기가 정말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1년 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동반 탈락의 문제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반 탈락은 이제 머리가 올라오면서 이제 빠지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영구적인 동반 탈락은 글쎄요, 뭐 몇 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심을 때 머리를 잘 가르고 그 사이사이 심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영구적인 동반 탈락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유전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높은 연령대에는 저희가 프로페시아라든지 아보다트를 권하고 있죠. 여성분들한테는 함부로 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녹시딜을 잘 이용하고, 그다음에 판시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적인 약들을 이용하고, 50대가 넘은 경우에는 프로페시아를 권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머리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머리가 빠지지 않게 잘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연출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기술력, 이런 것들이 결과를 좋게 나타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52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여성형 탈모증이 그레이드 2, 3 정도 되는 심한 여성형 탈모증이었는데 다행히 뒤쪽에 머리 밀도라든지 굵기가 괜찮아서 절개와 비절개를 5200모를 심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